행복 회로로 돌리자면 뭐 이제 재구매 할인도 한 130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딩도 한 130만 원,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 할인이 된다 그러면 4,900만 원의 아우디 Q5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또 따끈따끈한 뉴스를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우디 할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나? 아우디 관계자들이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저 평택 에디션. 평택 에디션. 뭐 그래서 그런지 아우디 코리아에서 우리한테 치료를 주진 않더라. BMW 코리아도 그렇고. 형님들 차 좀 주해서 어쨌든 여러분들께 또 아우디 할인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근데 자동차가 싼 나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디 생각해요? 자동차가 싼 나라? 아메리카, 북미 시장이 진짜 싸요. 세계 자동차 시장의 이제 기준점. 최근에 우리가 이제 폴스타 리뷰하면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유럽보다는 뭐 한 1,100만 원에서 더 싸다. 북미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북미 시장 가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독일 3사 차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판매되는 가격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사실 아니에요. 심지어 이제 북미보다 저렴하게 나온 차들도 몇 개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따져도 이제 독일 3사 차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싸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북미 시장에 아주 따끈따끈한 차가 하나 새로 나왔습니다. Q5의 엔트리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판매가 되는 게 Q5 45 TFSI 가솔린 모델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냥 일반 모델이랑 이제 쿼트로 프리미엄 이렇게 두 가지 트림으로 이제 판매가 되는데 45 TFSI 가솔린 모델이 이제 6,500만 원에 판매가 됐는데 경쟁 모델로 따지면은 벤츠로 따지면 GLC와 이제 경쟁을 하죠. 우리나라 브랜드로 따지면은 뭐 제네시스의 GV70과 경쟁을 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중형 SUV 중에서는 굉장히 이제 나름 베스트셀링카가 Q5죠. 근데 북미 시장에 Q5의 엔트리급 모델인 40 TFSI가 출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출시가 미정이긴 한데요. 반응이 괜찮으면 우리나라에도 출시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엔트리 모델 출시하는데 왜 이게 네가 호들갑이야? 이게 무슨 뭐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격이 조금 파격적입니다. 아까 제가 Q5 45 TFSI가 우리나라에 얼마 판매를 한다 그랬죠? 6,5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뭐 경쟁 모델보다는 좀 더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이제 옵션이나 이런 거 가성비를 따지면 훨씬 훌륭한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가격이긴 하죠. 하지만 40 TFSI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 5,220만 원에 출시를 했습니다. 45 TFSI가 미국에서도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 판매되는 걸 감안을 하면은 1,000만 원 이상 가격이 내려온 거거든요. 다운사이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과연 어떤 부분이 45와 40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45 TFSI 같은 경우에는 265마력의 37토크인데요. 40 TFSI는요 201마력의 32토크가 나옵니다. 엔진이나 이런 변속기가 달라지진 않고요.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고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4륜 구동 시스템을 기본으로 탑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엔진을 이제 다운사이징해서 출력을 좀 차이를 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요런 거로 따지면은 람보르기니의 R8과 우라칸 정도 보시면 돼요. 1세대 아우디 R8이 같은 이제 V10 이제 5.2L 엔진을 사용을 했는데 아우디 R8 같은 경우에는 525마력, 우라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엔진을 사용했는데 620마력 나왔거든요. 같은 엔진이지만 이제 조금 다운사이징이 돼서 출력을 좀 제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들 같은 거를 보면은 사실 뭐 기본적인 옵션들이 빵빵해요. 당연히 이제 에어백은 들어가고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속도 감지 전자 기계식 파워 스티어링 휠, 트레일러 히치, 테일게이트 루프 스포일러, 풀 LED 헤드램프랑 18인치 휠, 다이나믹 턴 시그널 테일 램프, 뭐 일반 서스펜션이랑 그리고 이제 3스포크 스티어링 휠, 패들 시프트, 열선 시트, 그리고 10.1인치 디스플레이, 뭐 주차 시스템 플러스 후방 카메라,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 아우디 액티브 레인 어시스트 뭐 이런 것들이 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보통 옵션이 다운사이징이 되면 LED 헤드램프 같은 거 막 빠지고 일반 막 그냥 할로겐 들어가고 계기판 작아지고 디스플레이 막 작고 이러잖아요. 하지만 40 TFSI 같은 경우에는 LED 헤드램프랑 파워 리프트, 그러니까 전동 트렁크 휠이 있지만 좀 작아졌어요. 기존에 이제 19인치 휠인데 얘는 이제 18인치 휠이 들어가고 계기판은 10.1인치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다음에 7인치 계기판이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은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빠지고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간다. 뭐 이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조금 더 세분하게 들어가면 4.5도 이제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고 4.5 쿼트로 프리미엄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똑같은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1000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데 뭐 휠이랑 계기판 조금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40 TFSI가 생각보다 괜찮은 가격에 출시를 했다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이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일 트림으로 이렇게 출시를 하잖아요. 근데 해외,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하나부터 10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40 TFSI도 마찬가지로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선택으로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이제 컬러, 71만원짜리 이제 외장 컬러를 막 바꿀 수도 있고, 18인치 휠이 기본이지만 나는 19인치 끼고 싶다. 그러면 옵션을 통해서 이제 19인치 휠로 바꿀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96만원 정도 하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 요게 이제 한 130만원 정도 하는데, 요게 뭐 디지털 그 키 요거 바꾸고 요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몇 개 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적용을 해서 들어오죠.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어 사이드 에어백, 요것도 뭐 이제 우리나라 보통 기본으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또 번외로 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 요게 이제 174만원입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옵션을 추가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내가 이제 필요 없다, 나 이런 거 필요 없다 라고 하면은 옵션 다 빼고 5,200만원에 출시를 하면은 아주 나이스 초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아우디 하면 또 뭐가 있어요? 할인 있잖아요. 물론 이제 행복 캐롤을 돌리자면 뭐 이제 재구매 할인도 한 13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도 한 130만원, 그러니까 300만원 정도 할인이 된다 그러면 4,900만원에 아우디 Q5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BMW X3가 6천만원 중반, 6,300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1,500만원 이상 저렴한 금액에 살 수 있는 거고요. 국산 제네시스와 비교를 한다면 GV70 같은 경우에도 4,500만원 정도 시작을 해서 옵션 같은 거 추가하고 사륜 고동 집어넣고 뭐 이러면은 한 6천만원 언저리까지 가거든요. 한 5천만원 중후반은 기본 이제 베이스로 깔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아우디 Q5가 저렴한 가격에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야, 그러면은 GV70 살 바에는 아우디 Q5가 낫잖아. 물론 이제 뭐 차 사이즈나 옵션 같은 걸 비교하게 된다면 당연히 제네시스나 펠리세이드가 조금 더 낫긴 하겠죠. 하지만 그 브랜드의 파워를 또 무시하지 못할 뿐더러 아우디가 사실 그 주행도 나름 쫀쫀합니다. 물론 뭐 2.0 가솔린 엔진에 뭐 얼마나 그 운전이 재밌겠냐라고만 하겠지만, 그 독일차 특유의 그 탄탄한 주행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Q5를 사셨던 분들 대부분이 불만족보다는 만족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가 많겠죠. 물론 아직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출시한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카더라로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를 해봤지만, 만약에 출시한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게 행복회로만은 아닌 게 뭐냐면은 A4, A5, A6, A7 물론 이제 한 해 재고 차량이긴 하지만 평택 에디션으로 도대체 얼마 할인을 해준 거야? 기억나죠? 막 엄청 때리고, 게다가 이번에 이제 A8 같은 경우도 막 한 2,200만원씩 할인하고 막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아우디에서 충분히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또 알아둬야 될 게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으로 적용되는 옵션들 있잖아요. 이런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문 잠글 때 사이드미러 접히는 거 있지. 전동 사이드미러.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wen만한 차 다 기본이잖아. 근데 아마 옛날 미국 차 타보셨던 분들 알겠지만 이거 원래 옵션이야, 미국에서는. 사이드미러 안 접혀. 수동으로 접고 막 해야 된단 말이야. 미국 차들 보면 그래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좁잖아. 그래서 무조건 사이드미러 접어야 되는데, 미국은 막 이만하니까 사이드미러 접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옵션도 막 빼거든. 이런 것도 물론 아우디니까 들어가겠지, 아우디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야. 뭐 리어 사이드 에어백이라든지 컬러라든지 우리나라 웬만하면은 막 특이한 색깔 아니면 기본 막 흰색, 은색, 검정은 뭐 기본이잖아. 벤츠 이 새끼들 뭐 흰색깔 막 100만원 막 받긴 하지만 웬만하면 다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케바케로 이제 완전 저렴하게 나와서 5,200만원을 출시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아우디 파이낸스 재구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요런 거 막 해가지고 막 4,700 이러면 누가 안 사냐고. 왜냐면 지금 45 TFSI도 6,500이지만 이거저거 할인하면은 6천만원 초반, 뭐 진짜 막 딜러 막 빤스까지 베껴가지고 막 뒤집어 쓰고 이러면은 5천 후반 그냥 이런단 말이야. 요런 가격을 계산을 했을 때는 충분히 40 TFSI를 4천만원 중후반에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개땡큐 아니야? 요즘에 좀 근데 많이 바뀌고 있긴 하다. 아우디가 이미지가 이게 엄청 이렇게 요즘 막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 이제 느낌이
고프리미엄 브랜드 맞지? 그러니까 맞잖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약간 출혈 경쟁 때문이야. 그러니까 딜러사들도 많고 벤츠 이제 BM 막 이게 이기자 판매량 막 가자 해서 가격을 싸게 내는 거지. 차가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차예요. 아마 이렇게 나오면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평택 에디션 연락이 안 왔다. 찍고 싶었는데 요것도 우리나라 들어오면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께 좀 더 이제 재밌는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40 TFSI 미국에서 출시했던 보급형 Q5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조금 더 재밌고 뭐 이런 좀 신박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한번 또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한더 시청 주십시오. 사버리죠? 아, 그 옛날이고요. 아, 옛날이에요? 문찬이가 아직 그 실적 아직 모르는구나. 옛날이지. 옛날에는 야이 씨발 사면 돼. 요즘 아니야.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아유 죄송합니다. 요즘은 아니야. 바꿔 쓰고 여기 딜러스한테 부탁해서 해야지 뭐. 태안 저기 위본 사랑합니다. 우바. 여러분, 우파몰에 새로운 방향제가 또 입점했습니다. 엄청난 인기죠? 마일론 방향제가 입점을 했는데요. 갤러리 1탄, 2탄, 3탄 이렇게 입점을 하였습니다. 갤러리 1과 갤러리 2는 메탈 소재고 갤러리 3은 플라스틱인데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메탈 느낌이 나죠. 우파몰 하면 또 이벤트죠. 마일론 방향제를 구매 시 리필킷을 하나를 더 드립니다. 이 교차 증정도 되고요. 1탄과 3탄을 같이 구매하여도 1탄, 3탄 리필킷을 하나씩 더 드립니다.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뒷면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여기다가 리필킷을 낍니다. 고무링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석형 클립을 톡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